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겨울비가 지나고 내일부터는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동서로 긴 강수대가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까지 내리는 비는 강수 지속 시간이 길어 겨울비치고도 강수량이 많겠고요.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에 20에서 6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40mm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도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까지는 우리 지역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급격히 내려갑니다. 또한 모레부터는 영하 5도 이하의 매서운 추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 모레 아침에는 대구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영하권 강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덕간 동해 중부선이 지난 2018년 개통 이후 5년 만에 열차 운행을 중단합니다. 동해 중부선 전철화 사업이 1년간 연기됐기 때문인데 기존에 사용해온 디젤 열차는 너무 낡아 더 이상 운행이 힘들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과 영덕을 오가는 동해 중부선 열차입니다. 2018년 열차가 개통한 이후 총 47만 명이 이용했고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포항 영덕 간 열차 운행은 12월 18일부터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포항 삼척 간 전철화 사업이 당초 올해 12월 완료돼 내년부터 전철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전력 공급 시설 확충 등의 문제로 이 사업이 내년 12월로 연기됐고 기존에 운행해온 낡은 디젤 동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자주 오는데 여기 블루로드길 자주 옵니다. 근데 이거 없어지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평소에는 그 열차가 있으니까 영덕이 자주 오고 뭐 한 가지 볼 일이 있어도 오고 예. 그런데 이제 없어진다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겠다. 영덕군은 새로운 대책으로 포항과 영덕을 오가는 대체버스를 KTX 시간에 맞춰 왕복 12차례씩 매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8일부터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하지만 운행 중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바로 피드백해서 동해 중부선 전철화 사업이 지연되고 디젤 열차 운행마저 중단되면서 경북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의 조성을 위해 LH 경북개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가산단 추진에 필요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협의체 구성과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신규 국가산단은 입주기업 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진입도로 계획도 마무리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 SMR 국가산단은 내년 1월 중에 기본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주소지가 포항이 아니었어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 관련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방송된 포항 MBC 시사 프로그램 시사날에서 관련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추가 소송과 관련해 현재 최대 관심사는 소송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원칙은 주민등록 초본을 기준으로 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초본상 포항에 주소지를 뒀더라도
지진 당시 포항이 없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 사실조회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국방부, 의료보험공단 등등의 사실조회를 해서 초본상에는 포항에 주소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 뭐 타지 직장이 있었다든지 그런 분들은 초본상 있어도 청구가 인용이 안 됐습니다. 반대로 주소지가 포항이 아니었더라도 실제로 포항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이 확인해 준 경우에도 인용된 사례가 있고요. 초본상에는 전혀 없는데 그 재직 증명서라든지 그걸 명확하게 소멸시효도 주요 쟁점입니다. 지난 2019년 정부 조사단 발표를 기준으로 내년 3월 20일을 소멸시효로 보는 게 현재 주된 추정인데 명확한 해석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월 20일까지로 판단하고 참여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지금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소멸시효가 임박해서 시민들이 5만 명, 10만 명이 시민 소송에 동참하지 못하면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최종 수령액은 실제 판결로 나온 금액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 금액이 유지되고 항소심이 2년 정도 걸릴 경우 최대 3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연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재판 진행 중에는 5% 정도의 이유를 붙이고 항소를 하면 너희들이 이미 1심 판결이 났는데 왜 항소를 하느냐에 대해서 징벌적 의미에서 연 12% 정도 이유를 붙이는 것이죠. 정부가 일괄배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50만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는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포항시는 조기 경쟁 입찰을 통해 내년도 음식물 처리 비용을 올해보다 15억 원 아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어 지난해의 경우 대행업체에 127억 원을 주고 포항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까지 보내 위탁 처리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도시 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해 포항시는 새로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입지 선정에 나섰지만 해당 시설을 받으려는 지역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대구시 결정에 대해 법원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공개로 얻는 공익이 홍준표 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역 인터넷 언론 뉴스미는 지난해 대구시의 시장 관사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급 관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출 상세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최정선 부장판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대구시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개인적인 정보라기보다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적절성 확보 등의 공익이 대구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좀 더 철저히 보장되고 또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시 예산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서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의 신공항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여기에 불복하며 다시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고 대구문화방송의 출입 금지와 취재 거부 조치를 7개월 넘게 유지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언론사 사이 갈등과 법적 분쟁에 경찰과 법원이 잇따라 언론사의 손을 들면서 대구시가 언론의 자유와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의회 방문 기념품을 빼돌려 선거군의 관변단체에게 준 혐의로 대구 수성구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구의원은 지난달 의회 방문객에게 주는 우산과 전기포트 등 20개, 21만 4천 원 상당을 의회 밖으로 챙겨나가 관내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구의원을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어제 공장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전에도 석포제련소에서 적어도 5명의 노동자들이 최근 사망 사고 원인과 같은 비소 중독, 더 정확하게는 아르신 중독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와 환경부 차량이 잇따라 공장 부지로 들어섭니다. 산소통을 등에 메고 방호복으로 무장한 경찰들도 공장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합동 감식은 제 뒤로 보이시는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낙동강 상류 오염의 주범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과 국가수, 환경부, 노동부의 합동 현장 감식은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지난 9일 공장 설비 교체 작업을 하다 숨진 60대 하청 노동자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생성되었는지 또 어떤 경로로 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식할 예정입니다. 숨진 노동자의 공식 사인은 급성 아르신 가스 중독입니다. 아르신은 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급성이나 만성으로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는 강력한 용혈을 일으키는 독성 가스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석포제련소 내 아르신 중독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2월 그리고 지난해 2017년에도 석포제련소에서 일한 노동자 2명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아르신 중독 진단을 받은 겁니다. 두 분 다 좀 공통적으로 있으셨던 증상이 소화기 증상이 먼저 나타났거든요. 구역질 나고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이제 요 소변 색깔이 콜라색 소변 색깔이 나오면서 놀래서 다 병원을 가신 거거든요. 그보다 앞선 2011년에는 석포제련소 노동자 3명이 한꺼번에 아르신 중독으로 입원했는데 관련 논문이 국제신장질환 관련 저널에 정식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논문을 보면 40대 여성 1명과 60대 남성 2명이 같은 시기 구토와 혈뇨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이들은 황산을 이용한 금속 찌꺼기 세척 공정 근무자였고 용혈성 빈혈, 급성 신장 손상 등 아르신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 이전에도 최소 5명의 석포제련소 노동자가 아르신 중독 진단을 받은 게 확인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연을 재련하는 공장이라면 어떤 공정에서든 아르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연 재련이라는 게 아연광을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순수한 아연을 뽑는 그런 공정이잖아요. 아연광을 이제 황산에 녹이게 되거든요. 산이랑 반응하면서 아르신 가스가 이제 방출이 되는 거고요. 이런 산에 광물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이 공정 어디선가든 다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재련소에서. 하지만 근로감독당국은 과거에 이 같은 아르신 중독 환자 발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영주시청 관계자는 지난 2018년 금속 찌꺼기가 든 침전조 청소 중 넘어진 노동자가 비소 등을 흡입해 사망한 사례 말고는 석포제련소 관련 아르신 중독 사고는 따로 더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급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200만 원, 영덕군 영덕군의회 100만 원, 영덕군 강구면 산불 감시원 일동 3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우체국 국장 이혜중님 30만 원, 영덕군 창수면 미곡일리 2장 박일노회 주민일동 20만 원, 울진군 온정면 강미경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금천삼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온정생활개선회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광품 1, 2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덕인 1, 2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동화모텔 윤명숙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온정12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CU 배감 온천점 김호균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하덕산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최삼진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장만균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새마을 부녀회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강재희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덕인 1위 주민일동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덕산 1리 손금수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이장협의회 이상철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광품 1위 이성윤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온정 1위 이장 박호훈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광품 1위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덕산 1위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원덕산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온정문화체육회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영광정밀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손병칠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배감 태백 온천호텔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조금 1위, 조금 1, 2이장 이재홍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장은민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김계분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진선희님 10만 원. 울릉군 북면 박국남님 10만 원. 영덕군 달산면 옥산 삼리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하늘 그리고 바다 펜션 권효진님 10만 원. 영덕군 영덕 신협 이사장 조원태님 10만 원. 영덕군 새마을 부녀회 정영숙님 10만 원. 영덕군 북영덕 농협조합장 서석조님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배터리 소재 강소기업과 리튬 생산 공정 핵심 부품인 전기 투성막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21년부터 전기 투성막 개발에 들어가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내년부터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2030년까지 리튬 생산을 42만 3천 톤까지 확장해 안정적인 배터리 소재 공급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인구 유입 정책에도 경북 동해안 지역의 인구수가 올해도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포항시 주민등록 인구는 49만 6,050명에서 11월 49만 2,900여 명으로 4,500여 명 줄었습니다. 오늘도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동서로 긴 강수대가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까지 내리는 비는 강수 지속 시간이 길어 겨울비치고도 강수량이 많겠는데요.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에 20에서 60mm,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도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우리 지역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급격히 내려가겠습니다. 또한 모레부터는 영하 5도 이하의 매서운 추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 자세한 날씨 보시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4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0도, 김천은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3도, 김천은 12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8도로 시작하고요. 영주도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10도, 영주는 8도 예상됩니다. 현재 울진과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포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12도 전망됩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 모레 아침에는 대구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